안녕하세요. 아틀란타지 김서민입니다. 보통 조지아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금부터인데요.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소피 선생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피만입니다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도 조지아가 미국에서 인기가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매해 제가 그 새 소식을 한 번씩은 꼭 알려드리곤 했었거든요. 근데 5년 차 이번에는 전문가 김선민 부동산 전문가 분을 모시고 객관적인 사실과 또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지아에 음.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? 벌써 5년 차가 됩니다. 예. 세월이 그냥 후딱 가버린 것 같은데. 그러니까 2021년에 예, 맞아요. 그 격동의 시기에 네. 코비드 물결 타고 왔죠. 근데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혹시 찾아보고 오셨나요? 네, 일단 코비드가 터져서 그때 그 아이들과 제가 좀 안정적인 지역이 더 어디 있을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조지아주가 가장 한인분들도 안정적으로 시장도 많이 고려를 했고 다른 것보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 환경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이런 거를 고려를 하다가 여기 기후도 되게 좋다고 해서 더 많이 조지아를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굉장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봤었어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만약에 조지아를 이주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걸리는 거는 그때 당시 저한테 조지아주에 이사를 권해주셨던 그 가족분이 부동산 가격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남편이랑 제가 굉장히 놀랬던 엄청나게 이렇게 좋은 집들이 이런 가격이라고 정말 대파격 세일을 보는 그런 분야에 계속해서 네, 근데 집의 퀄리티도 너무 괜찮고 환경도 좋으니까 더 고려를 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함부로 막 이렇게 못 해드리는 게 다른 주에서도 부동산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고민을 하셔서 오늘 이것저것 정말 제 주관이 아니라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. 다른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오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눈앞에 보여요. 엄청난 변화들이. 근데 제 입장에서도 보면 진짜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그 느낌에 트래픽으로 느끼고 또 하나는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. 이렇게 많이 질 만큼 정말 많이 들어오나도 궁금하고요. 그래도 집이 모자른가?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변화가 많이 궁금합니다. 어때요? 진짜 그렇게 많이들 들어오고 많이 필요한가요? 네. 그 들어오시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면서 정점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조지아를 들어오시고 또 그때 금리도 또 오르고 맞아요. 굉장히 좀 집을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. 돼서 그때 바가지 쓰면서 경쟁이 네, 굉장히 맞아요. 치열했죠. 엄청 그래서 좀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집들을 굉장히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도 매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작년 대비 한 7% 정도 지금 매물이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. 작년 대비만 해도 7%? 네.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완화가 되고 좀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바이어분들이 좀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한참 저희가 그 셀러 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집이 없었던 그런 거에 좀 벗어나서 약간 안정기,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바이어분들 마켓으로 조금 바이어 마켓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. 그리고 새로 짓는 집들도 많아지고 이제 리세일 집들도 좀 많아지면서 확실히 그 협상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이어분들이 좀 유리한 입장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뭐 판매자 분 입장에서도 그러실 텐데 우리가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그런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진짜 1%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잖아요. 요즘 금리 어떤가요? 지금 30년 고정금리 6.3%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얼마 전에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어요.
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좀 상황으로 보이고요. 네.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내리거나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기를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셔서 집을 먼저 계약을 하시고 네. 나중에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네. 다시 그 금리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또 찾으시면 되니까 네. 저는 그런 걸 추천해 드려요. 네.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네네. 잠깐 메모를 했는데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2가지 정도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보통 바이어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인스펙션을 하시잖아요. 네네.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에 나온 사항들을 가지고 셀러하고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거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집값으로도 요즘에 워낙에 매물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네. 집값으로도 협상이 가능한 여지들이 많거든요. 네, 그런 걸 할 수 있다는.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스펙션 할 때 이 부분이 문제여서 가격을 좀 낮춰주세요. 옷 살 때 흠집이 있으면 이거 빵꾸 났으니까 이 부분 감안해서 좀 깎아주세요.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다. 전에 사실 마켓은 그게 좀 가능한 마켓이었는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런 게 안 되고 맞아요. 셀러 네. 위주로 그냥 네. 집이 나오면 네. 에즈 위주로 사거나 맞아요. 그 오버비딩 붙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. 많았기 때문에 바이어가 뭔가 요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. 맞아요. 네. 그 컨틴전시가 안 돼서 저 네. 때도 그냥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살려면 사, 말려면 말아 막 이런 분위기였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생겨서 돈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제가 궁금한 게 요즘 환율이 정말 미친 환율이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한국 교민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재산, 뭐 돈을 생각해 보면 꼭 미국에서만 돈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돈을 좀 옮겨서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런데 이 환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큰 돈을 움직이다 보면 그 10원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잖아요. 이렇게 주저할 때 어떤 게 좋을까요? 환율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까요? 아니면 그래도 움직여 보는 게 나을까요? 환율을 예측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작년부터도 환율이 내려가기를 기다리셨던 분도 계세요. 제 고객 중에는. 근데 계속 올라갔죠. 그래서 환율이 계속 내려가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나중에 리캐스팅을 통해서 리캐스팅은 원금을 목돈이 생겼을 때 기존의 융자는 그대로 두고 목돈을 넣어서 월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신청도 쉬워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집이 필요하시거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면 일단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환율을 고민하다 보면 진짜 계속 고민의 늪이죠. 그리고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거 목적으로 사실 분이 계시면 사두시고 이후에 그 환율로 손해본 부분을 리캐스팅, 그러니까 원금을 갚는 거죠, 일종의. 그렇죠. 내가 목돈이 생겼을 때 원금을 더 갚아서 이제 월 페이먼트를 줄이는 거. 그렇구나. 그럼 그 리캐스트를 할 때는 몇 차례나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? 그렇구나. 회사 제한이 없고요. 그러니까 리파이낸스는 새로운 융자를 받는 개념이라서 신청을 다시 하시고 이제 비용도 또 부과가 되고 근데 그거는 금리가 1% 정도 더 차이가 났을 때 본인이 원래 받았던 줄일 수 있을 때 보다 1% 금리가 내려갔다. 그러면 이제 하실 추천드리고요. 그렇지 않고 방금 전처럼 돈이 원래 부족했었는데 나중에 목돈이 생겼다.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넣으시면 그 남은 기간만큼을 또 나누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줄지 않고 월 페이먼트가 줄어드는 개념이에요. 그러면 만약에 기간을 또 줄이고 싶어요. 그러면 매달 내는 페이먼트의 액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까요? 그거는 가능은 하시는데요. 사실 저희 부동산 하는 사람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기간을 줄이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
계속 놔두면 같은 금액을 내시더라도 금액을 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내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. 기간은 그대로 두시고 월 페이먼을 낮출 수 있는 리캐스팅을 추천드리죠. 네,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보통 소비자들은 한 30년 고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융자를 한 10년 전에 1,500불은 우리한테 큰 돈이었지만 지금 1,500불은 별거가 아닌 것처럼 별거가 아닌 액수는 아니지만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해 주시는군요. 워낙에 최근에 들어서 특히 또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매해 뭐 어떨 때는 10몇 프로, 어떤 해는 10몇 프로가 올라가는 그런. 그러니까 2배로 느껴져요, 모든 게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. 네.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짜증이 먼저 막 그냥 모든 게 다 짜증이야. 뭐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집도 그럴까요? 막 소비자분들이 이걸 살까 말까 이러면서 많이 고민을 하시나요? 네네. 지금 이제 렌트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월 페이먼이 렌트 지금 내는 것보다 더 높으면 약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년, 15년 고정을 하시면 그게 매해 지나면서 내가 내는 금액의 부담이 더 적어지는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렌트비는 어쨌거나 지금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조금씩 계속 오르잖아요. 근데 월 페이먼은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, 그리고 집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세금 봉제 혜택도 많아요. 네. 어떤 식으로 세금 정말 중요해요. 그렇죠? 아니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세금 부분에서 내가 맞습니다. 절세를 모르면 번 돈 다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. 부동산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? 재산세나 아니면 모기지 받으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자 부분이 굉장히 높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다 되니까. 네. 아주 좋은 정보였어요. 지금까지는 저가 바이어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바이어가 있다면은 셀러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. 바이어 입장에서 좋아지는 시장이라고 하면 반대로 셀러분들에게는 좀 불리한 입장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매물이 일단은 작년보다 좀 늘어났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약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도 기간이 평균 67일 정도라고 하는 그게 작년보다 조금 늘은 거거든요. 2달이 넘네요.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모든 집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어떤 집들은 여전히 멀티플 오퍼를 받고 바인딩이 뭐 한 5일 내로 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집들은 마켓에 몇 달째 나와 있고 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극과 있다고. 극이네요.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잘 팔리는 집들을 보면은 역시나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수리된 집들. 노후된 집들은 한 14% 정도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또 통계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가격을 적당하게 책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맞아요. 맞는 에이전트를 만나셔서 그 가격을 책정하시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리, 적당한 수리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사고 싶은 그런 집의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충분히 그 수리를 잘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의 집을 왜냐면 어쨌거나 바이어는 있거든요.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수리를 통해서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스테이징도 하시고 그러면 계약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잘 수리된 집은 지금 시장에서도 한 2~3%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기도 하니까 셀러분들은 너무 지금 마켓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수리하셔서 집을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5월이잖아요. 저희 동네만 봐도요 나와 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5월 달에 많이 더 판매를 하면 유리한 그런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5월부터 이제 조지아는 방학이 5월 초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 정도까지 모든 학교들이 방학을 하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이 시기지만
가을에도 봄에도 네, 조지아를 또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많이 있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부동산 용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막상 내놓으시는 분들 그 진로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턴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턴키. 턴키는 제가 아까 셀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것처럼 바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든다. 네, 그런 그런 준비되어 있는 집이다. 네,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. 들어가기만 하면 돼. 네, 이건 거죠. 네. 키를 돌려서 들어가. 네, 아주 딱 깔끔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네요. 오늘 주택 구매를 생각하는 바이어 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바이어가 계신 만큼 셀러분들 또 그 입장에 계실 텐데 그냥 저의 주먹구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전문가분 선미님 덕분에 여러 가지를 묻고 또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속이 좀 후련하네요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 이제 여러분 이메일 그만 저한테 이것저것 조지아 시장에 대해서 뭐 그리고 아이 학교와 또 주거지 막 부동산 시세 이런 거를 저보다는 오늘 선미님 모셔서 보셨겠지만은 선미님께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 분의 답변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나와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정말 돈 주고도 못 들을 그런 답변, 전문가분이 답변해 주시니까 저는 되게 속이 후련했고 또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. 모든 분들이 다 각자 상황이 다르시고 또 원하시는 동네도 다르시니까 만약에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. 아틀란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압축해드립니다. 아틀란타 집 김선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틀란타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아틀란타 집 김선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